박사님 특검이 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구형일 뿐이라 선고가 어떻게 날지는 봐야겠지만 이게 아마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는 몰라도 집행유예만 나와도 당선 무효 이제 네. 자격이 상실되거든요. 특검이 아무튼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명태균 씨 사건이 여론조사와 연루돼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뭐 자잘한 거 빼면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이제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냐 안 했냐 당선인 시절에. 근데 그 재판은 무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 무죄가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와도 그 부분에서 무죄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오세훈이가 여론조사를 하고서 뭐 돈을 줬냐 안 줬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구형이 1년 6개월 난 거 아니에요. 보통 선거법 관련으로는 징역이 저렇게 세게 구형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 선거법 재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저는 고생 많이 했죠. 네. 근데 뭐 이 금고형,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저는 네. 저한테도 1년 6개월 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 검찰들이긴 해요. 네. 네. 하여튼 오세훈이 선거법으로 1년 6개월이면 굉장히 세게 세게 나온 거죠, 근데. 네, 굉장히 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오세훈이를 저 좌파 검찰 손에 칼 맞고 감옥에 끌려가는 걸로 정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이제 우파 진영이니까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그런데 뭐 정치 이전에 사법의 칼날을 먼저 오세훈이가 잘 받아 넘겨야 될 텐데 여러 그 선거법 사건의 그동안의 이 상황을 보면 저건 굉장히 세게 나온 거고 심상치 않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과정을 보니까요. 그 김한정이라는 자산가가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관련된 대가를 준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공유하진 않았다인 거거든요. 그럼 네. 재판부가 이게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인지를 했는지 아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될 텐데 박민영 대변인 우리가 앞서갈 수는 없고 어쨌든 판결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 시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판결일 것 같기는 해요.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 시장이시니까 좀 팔이 안으로 굽는 논평을 해야죠. 하고 싶은데 네, 네. 하고 싶은데 오늘 재판장 들어가기 직전에 또 무슨 거의 지도부를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아니 근데 이제 자기 쏟아내고 재판 받으러 들어가면서 왜 장동혁 퇴진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그건 예.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한테 주는 거겠어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죠? 저 내공이 얕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아니 저 멀리 유럽에 지금 가 있다며. 아니 지금 장동혁이를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게 이재명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이재명이한테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장동혁은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먼저 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 사안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민주당이랑 좀 손잡고 내부 총질 잘하시는 분들 좀 순으로 좀 수사가 늦어지거나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한동훈 제가 수사 언제 하는 거야 대체? 제 말이 제가 오 시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지지자분들의 좀 원성이 많아요. 근데 물론 저희가 집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이슈다. 뭐 그런 거 하나와 근데 그와 전혀 별개로 이제 일단 이 사안은 뭐 구형 자체는 제가 아까 이 구형 나오기 전에 한 2년에서 5년까지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뭐 단순한 선거법 위반 차원을 넘어서 좀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하는 물론 직접 한 것은 이게 아니지만 대납이 되면 또 정치자금법 문제도 걸리고. 맞아요. 이렇게 네. 복합적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특검이 그런 거 치고 구형은 낮게 한 거 아닌가? 선고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김건희 여사가 무죄가 났던 이유는 이건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공급을 했던 것이지 구체적인 대가성이 오간 정황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드러났죠. 근데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냐 안 했냐가 지금 쟁점인 건데 지시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했는가에 대해서는 취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이 존재해요. 자, 객관적으로 지금 논평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쟁점들이 존재해서 법원이 어떤 시야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 결과 막 끝나가지고 임기 4년 딱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이게 아마 선거법이 아니더라도 금고형이 뭐 1,0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실형 나와버리면 이게 그 선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 좀 법적으로 잘 응대를 하셔야겠다. 지금 지도부에 그래. 대해서 평가하실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답답한 생각이 게요. 들어요. 네. 이런 때일수록 야권이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요. 저 특검의 농간이나 이런 사법 칼질에 대해서 같이 대항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도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러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걸까요?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 계산법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우리 자유파 대한민국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세훈만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되게 닮았네요. 만약 그렇다고 누구랑 치면. 닮았지. 그거. 자칭 소장파들 좀 비슷해요. 한동훈이가 더한지 오세훈이가 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니라 그냥 나만 생각하는 오세훈이 입장에서는 이게 한쪽으로는 막 사법 칼날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판을 크게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예, 가만히 조용히 시장직에만 전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가는 또는 시장직에서 끌려 내려오는 이런 거보다는 뭐 상대가 뭐 장동혁이면 장동혁을 상대로 막 세게 판을 붙어버려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저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도 오세훈이가 그 전에 한 발언 때문에 정치 면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의 이슈를 이슈로 덮는 전략.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장동혁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지금 한동훈이는 어차피 쫓겨났기 때문에 안 돼. 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주고 싶은 거죠. 누군가한테 이제 그런 복합적인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재판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판사가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아요. 뭐냐면 팩트는 다 체크가 됐는데 네. 이걸 오세훈이한테 그래 보고가 된 거냐? 이래야 오세훈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팩트는 잘 확인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통상 이럴 때 쓰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어땠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후보한테 보고하지 않고 밑에서 알아서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또 네? 몇천만 원. 예, 선거 때 후보만큼 조사 여론의 그 동향에 민감한 사람도 없어요. 늘 여론조사를 체크해.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봐. 참모들이 전부 다 보고하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보고하죠. 그래서 저게 뭐 대가성 문제는 뭐 잘 모르겠고, 그러나 저 여론조사를 어떤 형태로든 오세훈이가 봤다. 상식적으로 그렇다. 정치판에 상식으로 그렇다.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가 왔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뭐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뭐 진짜 5살짜리입니까? 뭐 여론조사 나오면은 그냥 공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그냥 조사하면 받겠어요? 이게 조사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며 또 그것이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누군가가 돈을 대신 내준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합법적인 건지라고 하는 게 쫙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이가 무조건 잡아떼는 것으로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냐. 저는 매우 힘든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뭐 저희는 또 박민영 대변인이나 저나 전현직 당직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무죄를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바라세요. 예, 당연히 그건 저희는 바라는 건데 잘 털고 오시길 바래요. 객관적 상태에서의 어떤 출연자분들의 평론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저나 박민영 대변인이 아쉬움을 표현하는 건 이런 어려울 때 자유우파끼리 똘똘 뭉쳐서 저 사법 칼날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저희도 할 수 있겠죠. 이게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통상적인 정치인의 언어는 정권에 의한 탄압수사다. 그렇죠. 네. 선거 당선되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실 이게 좀 일반적인 언어예요. 그런 말도 있었지만 괜히 장동혁 대표 갖고 뭐라 하느라 그게 묻혀버렸어.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통상 언론들이 내부 다툼하는 걸 더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말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재판정에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지도부를 팔아서 좀 당사자의 뉴스를 좀 묻으려고 했던 의도도 읽힌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 잘 치르셔야 하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식으로 좀 레토릭으로 지도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뉴스를 묻으려고 하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지도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본인 재판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만 가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대로 오세훈과 나경원이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네. 거의 같은 시기에 오세훈이는 재판 들어갔고 나경원은 종합특검에 소환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나경원은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권이 탄압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딱 갖다 붙여 한판 붙자 해야지. 당연한 거죠, 사실. 그죠. 예, 네. 그렇게 정상적인 문법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의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총 관련 소식이 나오면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선관위 국조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저 극악무도한 민주당으로부터 그래도 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걸로 따오긴 했어요. 그런데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특위위원장 윤상현 의원, 간사 서범수 의원 두 사람 다 최근 당원과 지지자들 보기에는 좀 아리까리한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국조특위가 잘 진행될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범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는 바꿔야 왜냐하면 된다. 네. 이 국정조사 특위의 운영을 보면 위원장은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적어도 윤상현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을 할 정도로 눈치가 없거나 머리가 없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네. 우리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에 청문을 할 때 증인을 부르냐 마느냐 하는 이 모든 협상은 간사가 하거든요. 이 서범수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형인 서병수부터 잘 아는데 이번에 서병수 한동훈 똘만이 되겠다고 그 노구를 이끌고 무소속하고 본인도. 네. 참, 정말 그 서병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서범수는 초선 때 한동훈이 비서실장 했습니까? 그랬죠. 사무총장인가 뭐 사무총장인가 뭐 하여튼 뭐 있었어요. 한동훈이 밑에서 이 똘마니 노릇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범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은 비교적 저는 잘 선임했다고 봅니다. 네, 뭐 주진우 의원이나 지금 국조특위를 빨리 출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장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며칠을 또 늦추게 되는데 그거는 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솔직히 얘기하면 위원장을 4선 5선에서 한다고 치면 나경원이나 박대출이 정도 아니면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다른 어떤 정치 일정과 계획 때문에 아마 고사를 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윤상현까지 바꾸자고 지금 다들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득보다 실이 크다. 반면에 서범수는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간사 하나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예. 이거는 분명해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당원들이 윤상현 의원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당연하죠. 이번에 국조특위 제대로 못하면 정치 생명 끝난다. 라는 것은 사실은 전달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사님 말씀처럼 위원장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 특위가 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굴러가지 않도록 방망이 잘 두들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무를 간사가 하기 때문에 간사 교체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서범수 의원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특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어떤 억센 여야 의원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좀 중량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국민의힘으로 결정이 됐으면 국민의힘 내 중진급들이 되어야 할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중진급들 각자 자기 역할이나 좀 포지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좀 강력하게 희망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선택이 사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최선인가에 대해서 저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좀 뭐 여러 가지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사실 특위를 또 맡다 보면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또 불필요하게 또 당내에 좀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국조를 열심히 해라 이런 취지가 또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특위 위원장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당 우세예요. 여당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강성일변도로만 또 이렇게 인선을 했을 때는 그냥 매일같이 파행만
반복하다가 위원회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정무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윤상현 위원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들고요. 상황에서는 예. 위원장이 좀 능글능글 해야 돼. 그렇죠. 사실 중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 그냥 눈치기도 하고 그렇죠. 저 좌파 것들하고 그냥 아이 뭐 왜 그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어쨌든 파행되지 않게 우리는 맞아요. 국정조사가 파행되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 실체가 알려지는 거가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보수 진영에서 젊은 주자 박민영과 또 이 대부님 고성국 박사님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짜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주제를 할 거라고는 했지만 내용을 저희가 짜고 방송을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게 참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 게 우리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무조건 다 한대도 아니고 그냥 당에서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자도 아니고 현실에서 나름의 합의안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윤상현 위원장 우리가 지켜보겠어. 그렇지만 일단 뭐 그 정도는 놔두고 간사는 좀 아닌 것 같다 바꾸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당 내에서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가고 하는 과정들이 또 이 보수 진영을 잘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제가 진행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 특위는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선관위 특검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계속 시간 끌고 싶어해요. 그리고 지들이 특검을 추천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 특위에서 선관위원들 부르고 선관위 직원들 불러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답변하는 거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약간 시간 지나서 화가 가라앉던 국민과 청년들도 다시금 뚜껑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 동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원장은 심판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좀 지나치게 막 파행을 유도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인 거고 실제로는 플레이어들, 선수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선수 라인업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예. 저 국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것들이 합의를 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전략을 갖고 나올까? 국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트집 잡아서 파행시킨다. 맞아요. 청문회 파행시킨다. 합의 안 돼서 다 증인 채택 불발 이제 이렇게 아니, 만들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요리해서 이것들이 파행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 경력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굉장히 또 이제 당성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중진급 의원 배치를 하니까 간사도 임명 안 해주잖아요. 간사 선임도 안 해줘. 거의 우리 당 반장도 못 뽑게 하잖아요. 민주당 추미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절충안을 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장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또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도 들어가 있고요. 주진우 의원도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 올림픽 공원에서 정말 맹렬하게 활약을 했던 우리 의원들, 파이팅 넘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다수 숫자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화끈하게 싸울 수 있다. 그 민주당 패트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증인 채택을 못했고,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일정 합의를 못했고,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오후에는 나 못하겠다. 그거 때려치고 나가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근데 예. 중요한 게 정정식 대표가 그래서 잘한 게 네. 위원장 자리를 가져왔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집단으로 나가. 네. 근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럼. 너네 나갔네? 우리끼리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우리끼리 회의한다? 네. 그게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 가져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상임위 위원장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의석이 160, 170 우리가 리버스 민주당 의석이었으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사실 원구성도 법사위 마음대로 하고 특위구성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간사도 우리가 막 다 정해버리고 민주당 간사 정하지 마. 나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막 몽디도 부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원내대표들이 왜 힘드냐면요. 110석 가지고 우리가 교섭을 해야 돼요. 지금이야 110석이지 이전에는 107석이었지 않습니까? 진짜 개헌저지선 간신히 그마저도 이제 막 몇 명 사람들 한동훈만 따라다니면서 막 이탈을 하니마니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진짜 100석도 안 되는 의석 가지고 사실상 협상을 한 근데 이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네.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될 것은 네.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의 그 교섭력, 정치력을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개 그 국조조사 특위를 하면은 의석비로 하자고 하잖아요. 이게 거의 관행상. 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과 국민의힘 의석을 비교하면 위원이 18명이라고 네. 하면 네. 10명이나 11명은 더불어민주당. 맞아요.
나머지 6명이나 7명은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해서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위원장은 당연히 다수당이 가져간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9대9로 맞췄잖아요. 물론 우리 쪽 구의 2자리는 비교섭 단체지만 어쨌든 9대9로 더불어민주당이 9이에요. 네. 그럼 지금 2명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개혁신당에서 하나가 온다 그러면 이 개혁신당도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어쨌든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또 이준석이는 이번에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동안 정말 택도 아닌 얘기들을 쭉 했는데 그걸 이번에 만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하기 싫었을 국조가 이렇게 빨리 타결됐다. 그다음에 막상 협상 내용도 비교적 우리한테 나쁘지 않게 결론이 났다. 이게 바로 올림픽공원에 모인 국민의힘이다. 이게 없었으면 사실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무슨 교섭력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었겠어요. 안 해줘요 민주당이. 그렇지. 지금 상임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꼬라지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공원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열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지지율 민주당에서 우려할 만큼의 변동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사실 저희가 관철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소수 의석이라고 하는 약점을 극복하려고 했던 원내 지도부의 노력도 있을 것이고 더 크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올림픽 공원에서 매일같이 수만 명 인파들이 몰려들면서 이 보태주시고 계시는 이 열기, 이 여론의 힘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다. 근데 또 본 게임은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특검을 관철시켜야 이제 저는 구분응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관위 해체의 구분응선이에요. 우리가 특검 통과를 위해서 정말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 선관위 사태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만 더 다뤄보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민주당 내전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전해드릴게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고 박사님 모시고 했지만 민주당과 좌파들 사이의 내전을 저희만큼 깊게 분석하는 프로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 다뤄야겠어요. 경찰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목을 이렇게 막 잡고 팔목을 비틀고 핸드폰 뺏으려고 하고 국회의원도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살다 저도 국회의원 욕 많이 하고 맨날 우리 당 의원들한테 니들이 뭔데 하지만 경찰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박사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참 정말. 지금 저 장면인데. 근데 신동욱 의원 멋있다, 그쵸? 저걸 또. 그러니까 저걸 또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와. 그 저자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비부장이면은 집회 시위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뭐 진압해 그러면은 기동대 지휘하고 하는 그 부서예요. 저게 말이 돼? 그래서 당장 현장에서 신동욱 의원이나 뭐 윤영건 의원도 보이던데 예. 이런 의원들이 우선 분노했고 당장 자기 보좌관이 그렇게 당하니까 자기가 당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신동욱 의원의 페북 글 같은 걸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국회의원과 함께 온 보좌관한테도 이렇게 그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올림픽 공원에 국민한테 만약에 무력으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진압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어제 현장을 나갔고 실제로 경찰의 그 강제 진입을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신동욱 의원, 유영근 의원 등이 서울경찰청에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항의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망신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에 신동욱 최고위원은 서울경찰청에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니 이렇게 이 과잉 진압이 우려돼서 경고하러 왔는데 그 경고하러 온 보좌관을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해? 아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너네 어떡하려 그래? 그러니까 폐가망신이라고 하는 정말 이 근원에 대해서 항의하러 갔다가 진짜 폐가망신 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지금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저거는 독직 폭행으로 저는 무조건 형사처벌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저는 저렇게 국회 보좌진 저희가 국회의원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 저희도 비판 많이 하지만 어쨌거나 공권력 앞에 선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 자리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신 거예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아니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인 아니 그냥 국민들을 받들고 법을 집행하는 그냥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서울청장이 뭔데 국민들한테 감히 패가망신 따위의 막말을 하느냐 이 얘기하러 간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 저 경찰관은 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경비부장 저 경찰관은 직위 해제감 아닌가요? 직위 해제하고 그럼요. 사법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사법 처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국에 15만 경찰 현역들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네. 저렇게 해도 별일 없다 그러면 뭐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가 그치. 되는. 아우 저 목에 저걸 아유. 그런데 저렇게 하니까 내가 죽네? 그러면 경찰들 함부로 못 하죠, 이제. 이게 지금 검찰 없애고 경찰한테 권력 주고 공안 시대로 가고 있다는 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박사님. 네. 이게. 네. 그래서 저게 우리 입장에서도 저게 시범 케이스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 그 잠실 7동 투표소에서 그 투표함 지키던 시민들을 송파서에서 출동한 아니 뭐 출동했다고 할아버지를 하는- 바닥에 질질 질질 끌고 끌고 가더라고. 막 청년이 막 이마에서 백발이 피가 청성한 철철 나고 할아버지를. 예. 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송파서장이 돌연 사퇴를 하고 서울청장 그때도 서울청장이 사실상 지휘한 거 아니냐. 송파서장이 안 움직여서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자백이라도 하듯이 패가망신 워딩이 튀어나오고 패가망신을 진짜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온몸으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공안 통치, 공포 통치 아니냐 생각이 들고 이재명이 지금 그 순방 가 있잖아요. 뭐 순방 간 건지 놀러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오기 전까지 정리하자. 이런 지금 충성맹세를 한 거라고밖에 지금 인지가 안 되죠. 근데 저 여자 때문에 돌아오기 전 정리는 이제 불가능해요. 난리가 났죠 이제. 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왕조 시절도 아니고 경찰들이 우리 그냥 수령님 무슨 뭐 우리 왕 돌아오시기 전에 내가 이 민중들의 이런 뭐 지금 걸기를 내가 다 진압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이런 요즘은 경거망동이 이 가능합니까? SNS 시대가 돼서 우리가 100번 떠드는 것보다 저 영상 하나 보여주면은 그치. 이 상황이 어떤지를 그치. 국민들이 너무나 실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충격적인 영상과 함께 공안 경찰 시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봤고요. 황선창님 슈퍼챗으로 고 박사님, 박민영, 장해찬 국회로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마음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창님. 헤이른님도 싱가폴 달러 보내주시면서 장동혁 대표 소신대로 해라 당원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박문자님도 소중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30초만 광고 하나만 더 보고요. 방금 민주당 속보가 왔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아직 입수 못했습니다. 제가 기자단 속보 문자 하나 챙긴 게 있는데 명청대전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장해찬 최고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어서 아까부터 오세요. 앉아 계셨는데 코멘트를 참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이제 여의도 진입에서 괜찮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아. 다른 분들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이고, 예.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그- 오늘 저희가 안 그래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집중 해부도 이따가 해보려고 하고 이제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네, 이제 네. 막 하시면 돼요. 그럴 참인데 예. 뭐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썸네일이 장동혁 퇴진론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좀 걱정되는 건 여러분 방금 속보 보셨겠지만 장동혁 예. 대표가 응급실 방문했다가 바로 입원했다는 사실이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지난 단식부터 누적된 피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관위 사태 때문에 올림픽공원 가서도 그 더위에서 거의 뭘 음식물을 섭취 못하고 버티다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 속보 보면서 네. 좀 걱정되는 게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로로 입원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런가 하는데 그러니까 입원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응급실 간 거잖아요. 맞아요. 응급실 가서 의사가 그렇게 권고했다는 건 바이탈 사인 중에 안 좋게 나온 것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온 결론이 단식 여파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여러 수치들을 많이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냥 단순히 과로만 가지고 나빠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잡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재명이처럼 단식했으면 저럴 일이 없지. 그렇죠. 예. 아니 저는 또
단식 하니까 우리 고성국 박사님 단식이 생각나는데요. 아, 예. 그 엄동 설안에 정말 그 천막 정말. 쳐놓으시고 단식하던 현장 제가 갔던 기억도 생생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제발 너무 진짜로 걱정됩니다. 다시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 정말. 고 박사님도 정말 초인적 인내력으로 그 이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었거든요. 그 그때 여파가. 저도 네, 그래서 음. 단식 끝내고도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누적돼서 방송 중에 쓰러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그때 계셨잖아요. 대표도 맞아요. 상황이 아주 비슷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아무 걱정 말고 일단 며칠 동안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당내 반란은 진압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그렇죠. 있었는데요. 어. 경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장동혁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지까지 다 나갔어요. 그 공지를 네. 경기도 모든 의원들이 다 지금 참석을 한다,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근데 역시 거기에 주역은 어제 의총에서 일어섰던 송석준 의원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삼선이고. 경기도당위원장을 꽤 했었고.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공지를 빡 냅니다. 나는 이거 동의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일은 빼달라고 했다. 입장의 어. 차이가 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은혜 의원도 올림픽 공원 참 열심히 나가는 의원이거든요. 김은혜 의원이. 나도 이거 빠지겠다. 근데 경기도 의원 중에서 안철수, 김은혜 빼면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름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죠? 미안하지만 진짜 너무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역할을 안 해가지고 이름을 모릅니다. 거의. 그래서 김이 빠져서 그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는데 박사님 오랜 정치를 지켜보신 활동 동안 네. 기자회견 공지했다가 취소하는 건 진짜 굴욕적인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요. 네. 거의 없는데 이거 완전 쪽팔린 거지.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송석준이가 그렇고 그 김성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친구 무슨 장마 났을 때 수해 봉사로 나갔다가 사진을 찍는데 이거 비가 좀 와야 폼이 좀 날 텐데 뭐 그러니까. 이래가지고서 맞습니다. 당원권 정지당했던 친구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김용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 어려운 선거에서 배지 달게 해주자마자 장동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이 평택에. 유승민이 똘마니 그리고 지금은 한동훈이 똘마니 노릇하는 유동이 의동.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들하고 입씨름하는 것 자체가 쪽팔립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아래 것들이고 오랜 인연이 있어서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네. 이것들아 그냥 나가라. 차라리. 아니 정말 지금 이 말씀하신 이름들도 그렇고 이 정치인들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이 유권자를 바라보는 혹은 당원들을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국민들, 공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습니다. 같이 이념이 없어요. 오로지 딱 하나만 본다. 나 공천 받을 수 있나? 다음에 또 공천 받을 수 있나? 나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 이거 그만하고 싶지 않아. 나 다음에 공천 줄 사람 줄 서가지고 누가 다음에 당권 잡으려나? 그거 빨리 눈치 보자. 한동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한동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아예 확 도와가지고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들자. 이런 거 계산하는 역겨운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고 했잖아요. 그 슬로건이 우리 당원들을 열광시켰지만 국회의원들, 민주당이랑 안 싸우는 대다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 삼선이니 뭐니 정치판 물 먹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 네. 자들인데 왜 눈치도 없나 봐. 그러니까. 이 판에 장동혁 대표랑 전면적으로 한판 붙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무식한 게 아니라 진짜 기본도 안 돼 있고 눈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의원, 김은혜 의원이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는 예.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거든요. 네.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네. 예, 별로 그렇게 어떤 그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그런데 김은혜 의원이 이번에 좀 결을 달리했단 말이에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봤냐 안 나와. 맞아. 올림픽 공원에 열심히 나왔어요. 현장에 어떤 느껴지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진짜 바닥 민심의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거기는 극우 집회. 거기 있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 한줌단. 거기는 음모론자들이야. 거기랑 손 잡으면 완전히 정치적으로 망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밖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금 현장에서 아스팔트에서 어떤 입지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동력으로 해서 어떤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어떤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은혜는 현장에서 본 거죠. 그래. 근데 지금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이 똘마니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버텼는데 이제 마침 병원에 갔다. 차제에 그냥 사퇴시켜버리자. 보디가드 붙여야 되겠네요. 병원에서 못 나오게 하자. 혹시 뭐 이런 생각들을 이것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악한 것들이라서. 사실은 계속해서 사퇴 기자회견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막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오늘 경기도 의원들의 단체 기자회견 취소로 딱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고 저는 아까 전에 신동욱 의원이 기자들과 이제 백브리핑한 내용들 전 자세히 다 봤거든요. 여러분 기사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기사에는 신동욱 의원이 무슨 고민 중인 것처럼 나왔지만 아하. 신동욱 의원이 우재준 의원을 엄청 꾸짖었습니다. 우재준이 뭐 가을까지 선관위 사태 마무리하고 사퇴하자 이런 것들 아하. 이런 거에 조건 붙이는 정치가 어딨냐. 아하. 미숙하다. 그리고 당내 다른 의원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기자 여러분들은 이게 뭐 사퇴론이 분출했다 쓰겠지만 대다수가 그 친한계나 열 몇 명이 나와서 설치는 걸 보고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 다들 더 싫어하고 있다. 이게 당의 지금 주류 의견이다라고 신동욱 의원이 못을 딱 박았어요. 시원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우재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대로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재준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조건을 달았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가을까지 물러나는 걸로 하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내가 장동혁 대표 돕겠다.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인데? 당 대표와 당연히 같이 지도부로서 한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드러내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나서면서 목소리 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재준보다 수준이 높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신동욱이 하는 이야기는 침묵하는 다수가 아주 시끄럽게 떠드는 소수에 대해서 이미 평가가 내려져 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데일리 안에 오수진 기자 같은 경우는 이걸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고요. 어제 이제 의총에서 마이크 잡고 발언을 신청해가지고 발언한 사람 중에서 한 70% 정도가 장동혁 사퇴를 외쳤다. 아니, 그쪽에 동기가 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대는 거죠. 침묵하는 사람이 절대로 그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 비율을 단순 적용해가지고 60명이 찬성한다. 이거는 아주 반지성적인 보도입니다.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신동욱이. 당원들은요, 데일리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발리안이라고 불러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데일리안을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 많은 네티즌들과 시청자들과 그 당원들이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미 그 언론이 가지고 있는 특정 계파에 대한 정파성을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판의 이제 매체 데일리는요, 뉴데일리다. 그렇죠. 뉴데일리는 오늘 시원하게, 이제 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사퇴론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피로감이 크다라는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언급했던 뭐였죠? 갑자기 데일리안. 생각나. 데일리안. 예.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데일리안의 그 오수진 기자 같은 경우도 취재를 했으면 그런 기사 못 씁니다. 한 명 한 명을 직접 자기가 물어봤으면 그런 기사를 못 써요. 예.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느꼈어요. 어제 의총에서 장동혁을 공격하려던 한동훈, 오세훈, 똘마니들의 공격이 완전히 무위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작전을 바꾼 것 같아요. 의총에서 이른바 전문용어로 다구리 쳐서 어떻게든 좀 이 장동혁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밤중에 전략 구수회의라도 했는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5명인데 그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이제 무너진다. 이거를 가지고 우재준이하고 양양자는 이미 사퇴 쪽이니까 그렇죠. 나머지 2명을 공략하자. 그런데 김빈수는 뭐 갖다 대봤자 씨알도 안 먹히니까 김민수 빼고. 그럼 나머지 선출직 2명이 신동욱이하고 김재원이니까 이 둘이를 집중 공략을 하자. 맞아요. 네. 그래서 배지들과 언론들이 이 둘이를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해보자. 뭐 이거 같아요. 이게 전략을 바꿨어. 조선일보부터 이제 전략을 싹 바꿔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 신동욱 의원의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전해주신 그 백브리핑 내용은 웃기는 소리 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모에 대한 신동욱의 대답이에요. 웃기는 소리 마. 이거거든요.
저는 뭐 신동욱 의원 뭐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떠냐? 전혀 걱정 안 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에 경상북도 도지사 경선을 해서 어쨌든 결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원은 나름 전략가예요. 자기가 결승까지 올라간 데에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그렇죠. 그리고 다음을 또 도전할 수 있는 위치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김재원이 지금 와서 반 장동영 편에 쓴다?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이거저도 소리. 아니고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정치 경력이 오래되니까 네. 내가 안 하면 그만인데 굳이 지금 와서 나 안 한다 한다라고 얘기할 것 자체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생각 중이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의총을 통해서 이른바 다구리 쳐서 장동혁을 끌어내겠다는 거 실패. 그 다음으로 이것들이 밤새 꼼수라고 만들어낸 거 신동욱, 김재원이를 압박해서 둘이가 사퇴시켜서 장동혁을 죽이자. 이거 실패. 맞습니다. 이미 오늘 실패 끝난 거예요. 망했어요. 예, 망했어. 그래서 그래서 몇 가지 발언을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신동욱 의원이 최고위 종료되고 기자들 만나서 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미심장하네요. 네. 의원들이 또 몇십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근데 막 소리 지르고 사퇴하라 그러면 자기 정치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 우재준도 마찬가지. 음. 의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제안이 당을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맞는 제안이네 신뢰를 갖게 해야 흔들리고 움직이는 거지. 사람을 설득할 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린애를 설득할 때도 그렇게 해야 설득이 되는데 어제 의총에서 얘기하는 수준들 봐라. 내가 보기에는 밑바닥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섰다고 생각해. 이거는 뭐냐. 어제 의총에서 송석준 비롯해서 친한계가 나와서 떠드는 거 보고 이건 완전 밑바닥 수준이었고 중립지대에서 좀 아리까리한 의원들도 그거 보고 말은 안 할 뿐이지 아우 돌아섰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박준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네. 신동욱 의원이. 박준태가 이제 송석준이 그렇게 막 뗐으니까 나가서 하라고요. 두 번이나 맞아요. 두 차례나 네. 이렇게 막 다그치더라고요.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그 조용히 있는 침묵하는 다수는 정서적으로는 박준태 입장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신동욱도 지금 그걸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나대면서 떠드는 사람들은 동기가 명확하잖아요. 전략이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 떠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거 그거 망상이에요. 정말 현타 오는 시점 옵니다. 인지 부조화 오는 시점 와요. 예. 그리고 우재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재준 발언도 굉장히 큰 실수한 게 저거 엄청 조롱당할 거다. 사퇴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저게 당인의 자세가 맞나. 당대표 사퇴를 전제로 내가 열심히 도울게. 다 들었잖아. 그 얘기 엄청 실수한 거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미숙해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 월급 올려주면 기사 열심히 쓸게. 그런 느낌인 거지. 아, 기자들한테 딱 네. 이해되는. 야, 역시. 굉장히 미숙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 말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똘마니, 오세훈 똘마니들의 얘기 이제 준동을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들은 이제 어제 오늘자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국면에서 지금까지는 이 똘마니들을 내세워서 공격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씨알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 한동훈이하고 오세훈이가 직접 나섰다. 그렇죠. 네. 이게 좀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급한 사람들. 예. 그 오세훈이 재판 받으러 가면서 그랬잖아요. 네. 네. 한동훈이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배지 몇 달 못 달아요. 네. 워낙 그 지연제가 많아갖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데 그 몇 달밖에 안 되는 시한부 생명. 그건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저의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달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뒷돌마니들이 제대로 못해. 예? 막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자도 없어요, 지금. 그냥 말만 하는 거야, 말만.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그리고 한동훈이가 직접 나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났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한동훈이나 오세훈이가 하는 말이 똘마니들 하는 말 이상으로 천박하고 논리가 없어. 아무 근거 없이
얼마 있다가 정리될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이나 오세훈이가 노회한 정치력, 예컨대 박지원이 같은, 네. 뭐 이런 노회한 정치력을 물밑에서 술술 쓰고 하는, 갖고서 이걸 장동혁 대표를 해코지 하려고 했으면은 우리가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다. 더 피곤했다 그러면. 네. 근데 다행히 얘들도 초짜인 거야. 다 미숙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손쉽게 정리가 됐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폭. 예. 네, 여러분 지금 현재 또 벌써 8,500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30초만 광고 보고 민주당이나 지금 오늘 정청래가 이재명한테 90도 인사한 이야기, 그리고 노태학이 배우자 데리고 해외여행 3번 가서 1억 이상 쓴 이야기 와우. 좀 짚어보고,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오늘은 심층 검증 시간까지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30초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모두 좋아요 누르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여러분 열 뻗치는 소식 먼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요, 박사님, 재벌 2세라고 해도 우리가 아는 대기업 회장들도 해외여행 3번 가는데 1억 이상 쓸까요? 저는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초호화 여행이라 해도 1억 이상을 쓸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노태학이 네. 3번의 해외 출장을 갔는데 3번 모두 배우자를 동행시켰대요. 그리고 쓴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에는요, 7박 9일 독일 에스토니아 출장에서 7,194만 원을 사용했고요. 한 번에요. 네. 지난해 11월에는 8박 10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을 들리면서 9,053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8박 10일에. 그래서 3번의 총 여행 동안 지금 부부 동반 비용으로 1억 6,247만 원을 썼다고 하네요. 와. 제가 좀 된 얘기긴 하지만,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 출장을 다니는 이 재벌 회장하고 네.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뭐 세상 이런 것 저런 것 뭐 다 보고 다니셨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좀 이렇게 부러워갖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고 박사 모르는 얘기 마. 나는 공항 화장실, 호텔 식당 그거밖에 몰라. 진짜로 일이 있어 나가는 사람은요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미팅하고 회의하고 하느라. 시간을 막 10분 단위, 20분 단위로 쪼개서 쓰고 그 다음 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호텔도 시내 큰 호텔을 못 가고 공항에 있는 호텔을 네.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다. 빨리.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도 공항 호텔 쪽으로 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분은 그냥 공항하고 호텔밖에 모르더라고. 네. 진정성 있게 일을 목적으로 한다. 일을 목적으로 하면 그래요. 그 이자들이 전혀 다른 거지.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 외유성입니다. 그렇죠. 100% 외유성이에요. 너무 좋은 데를 갔네요. 다. 독일과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지. 아니, 총 이제 이 출장 일수가 16박이거든요. 근데 1억 6천만 원을 썼으니까 1박당 평균 1,000만 원을 쓴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뭘 어떻게 해야 1박에 1,000만 원을 쓰는 거죠? 여기 제일 심각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배우자와 함께 동행했다가 네.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 배우자 예산도 전부 다 성관이 예산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 서류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우자는요, 유령인 거예요. 존재는 했으나 돈은 썼으나 공식 출장 서류에는 이름이 안 올라가 있다.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썼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안 썼냐? 부적절하니까. 지도 아니까. 지도 이게 사적인 걸 아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다?
선관위에서 슬슬 이제 양심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선관위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뭐 해요? 이거 지금 더불어민주당 양분함이 지금 자료 요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폭로한 거거든요.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지금 당대표 쫓아낸다고 지금 의총 열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런 걸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걸 잘 추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네. 더불어민주당 양부담이 이 자료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 국민의힘 무슨- 의원들은 기자회견 하려고 하고 있고 의총이나 열고 있고. 정말 너무 화납니다. 저는 이 문제는 노태학뿐만 아니라 노태학 배우자도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벌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아니 그건 저 국고 손실이지. 네, 너무 심각한 예. 수준의 국고 손실은요 네. 굉장히 형량이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높죠. 네. 예. 실형 나오지 않나요, 보통? 아 당연히 감옥 가죠.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대법원이나 법관들이 선관위와 카르텔이 되어서 어디 우리가 법원에 뭘 해도 다 선관위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출장에 선관위 직원들이 뭐 3명인지 이렇게 이제 같이 갔다 그러는데 제가 이게 누군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태학이하고 그 저 배우자 시중들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겠죠. 아 네. 정말 그러니까 저 여행 가방 들고 뭐 저 가이드 안내하고 뭐 이런 거 하러 간 거예요, 직원들이.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 네. 지금 노태학이 나와가지고 질문 받아야 될 겁니다. 그때 지금 독일 가서 에스토니아 가서 스웨덴 가서 덴마크 가서 뭐 지금 일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1억 6천만 원 어치의 일을 했다라는 증명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예. 조금 이제 그 마음에 하나 걸리는 거는 있어요. 예, 당연히 노태학이 하고 저 배우자도 청문회 불러서 물어봐야 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거든요. 아, 그래요? 뭐 기자들이 물어보려고 팩트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너 땀만 먹지 마라. 야, 무조건 조사 잘 받아야죠. 그렇지. 예. 아니, 땀만 그래도- 먹지 말고 조사 잘 받아라. 아직 공식적으로 사퇴한 건 아니잖아요. 사퇴 표명만 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뭐 모르겠네. 절차가 수리가 되는지 뭐 이걸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 과정 중에 있거나 어쨌거나 뭐 전직이어도 경호 좀 잘해주세요. 경호 아주 철통 같은 경호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귀국을 하는 장면 화제였는데요. 정청래가 90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거 본 장면인데요. 어디서? 그리고 이재명은 정청래한테 수고했습니다 한마디 했대요. 아, 저는 저 90도 인사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인사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민주당의 한동훈인 거죠. 그렇죠. 저 90도 인사를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 복수심에 부글부글 불타오르고 있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요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청래가 한 방 매기고 있는 거네. 아, 오히려 저게. 네. 아니 저렇게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90도 배꼽 인사를 하면 인사받는 이재명이 올라가나? 아니죠. 네. 아 대단합니다. 아주 제대로 한 방 매겼네. 저게 정청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는 거죠. 우리가 이 정청래를 그냥 싫으니까 그러니까 잘 아예 안 보려 그러고 말을 안 하려 그러는데 정청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능소능대. 이게 뱀이나 바다 생물 중에 곰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 보면은 막 그 바이텀 암초 같은 데를 확 몸을 막 서너 번을 꼬아갖고서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잘해, 정청래가. 기름 그러니까 담으네.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저 담으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언제 이걸 잡아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90도로 숙일 수 있는 자예요. 맞습니다. 정청래가. 아니 제가 이제 뭐 정청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면 사실 네. 그동안 가치가 없어서 언급 안 했으나 네. 이재명하고 좋은 장면을 만들고 있으니 논평을 한다면 정청래가 이재명보다 정치 기술이 한 수 위에요. 정청래가 그제 어떤 표현을 했냐? 만일 내가 지금 전당대회 안 나온다면, 곧 있을 전당대회 안 나온다면, 이거 다 이재명이 압박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겠냐.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이재명이 지금 당무 개입한 것이 아니냐. 전직 두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는요, 당무 개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탄핵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난 이재명을 위해서 전당대회 나와야 한다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갖고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왜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왜 피는 충신인데 네.
그 안에는 정말 구밀복검, 칼을 숨기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다.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키러 나왔다 했던 거랑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한동훈보다 한 수 위에요. 저 공항 의전 저걸 보면 저것도 정청래가 먼저 썸빵을 날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가 나갈 겁니까 물으니까 뭐 나오라 그러면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오라 그러면 가고 나오라는 연락 없으면 안 갈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재명 청와대에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썸빵 먹이니까 이재명이 할 수 없이 나와달라고 지시한 거지. 이재명이 출국할 때 나오지 말라라고 정리하고 나갔거든요. 출국을 할 때 공항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 정청래를 매기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 그 수준보다 정청래가 한 수 위다. 예. 아무튼 이 민주당의 내분도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고요. 어디까지 튀어나갈지 저희가 또 지난주처럼 한 번씩 각을 잡고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